저희 수련원에 부부 회원님이 다니시다가 한, 남편분이 나오시질 않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국선도 열심히 수련하시다가 나오시질 않나요? 하고 여쭤보니 아내 되시는 분의 말씀이 남편분이 태평소인가? 태평소를 배우고 이 부는 효과로 단전호흡이 되니 국선도가 필요 없다. 그러니 당신이나 열심히 하거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물론 저도 나팔을 붑니다만 나팔 부는 걸로 복식호흡이 되고 이 단전호흡 비슷하게,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가슴에 어떤 뭉친 열이 이렇게 빠지는 걸로서는 효과가 있으나 단전호흡이 가져올 수 있는, 또 국선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단전 행공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단전 호흡에 대해서, 국선도 단전 행공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구나, 적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만 이 두 수련을 잘 하시다가 나오시지 않는 남편분의 어떤 인식뿐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이 국선도 내지는 단전 행공을 모르는 분들의, 일반인들의 어떤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운동과 수련을 한번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국선도 단전 행공이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나고 태어나서 자라고 또는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얼만큼 가까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도표는 운동과 수련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즉 운동, 수련해서, 말 그대로 수련은 닦을 수자, 단련할 연자, 즉 몸과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은 말 그대로 한쪽 신체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효과를 봤을 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범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외공, 내공 이렇게 합니다만은, 외공, 수익은 단련이다. 그 다음에 수련은 내공에, 불수익은 단련이다, 조화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익은 불수익은 다 아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목적은 더 빨리, 더 높게, 더 세게. 이거는 항상 앞으로 진행만 하죠. 그 다음 수련은 심신의 통일과 조화, 입정, 이완. 그 다음에 방법으로서는 직선적이며 빠르다. 그 다음에 곡선적이며 느리다. 수련은. 호흡으로서 짧고 거칠다. 외호흡, 심장의 압박감이 있다. 그 다음에 수련으로는 길고 깊고 고요하다. 내호흡, 심장의 편안함을 가져온다. 물론 심장이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겠죠. 심장이 깃드는 것이 심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산소로서는 무산소 운동에 해당이 되고, 수련은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 활성산소는 증가한다. 운동은. 그 다음에 활성산소는 배출한다. 그 다음에 물은 운동을 하면 갈증이 난다. 그 다음에 수련을 하면 침이 나오고 골수가 채워진다. 이거는 수승화강이라는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열은 머리와 가슴으로 열이 상승한다. 내부 체온이 저하된다. 왜? 밖으로 열이 빠져나오니까 내부 체온이 저하되겠지요. 그 다음에 수련은 손발이 따뜻해지고 내부 체온이 상승한다. 즉 내부 체온이 상승해서 혈액순환이 촉진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마음은 긴장이 된다. 타인과 비교, 경쟁을 우선한다. 그 다음에 수련은 이완이 되어진다.
즉 나를 보고 느끼고 수용하는 단계가 펼쳐진다. 그 다음 몸으로선 지친다, 피로가 누적이 된다는 운동의 효과가 되고, 활기차다, 피로회복, 무병장수, 이거는 수련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운동은 왼쪽, 수련은 오른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도표는 전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국선도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쓰여지는 이런 그 심리적인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수련을 하기 위한 방편들이 관념의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셋으로 나눌 수도, 또 이것을 셋으로 나눌 수 있듯이 또 합쳐서 하나로 관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모래시계 형태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다고 그랬죠. 즉 우리가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늙어서 죽고 한 과정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염자입니다. 즉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련을 한다, 참선을 한다, 호흡을 한다, 명상을 한다 했을 때 앉아서 조용히 몰입을 해 들어가면 반드시 절반 이상은 좁니다. 혼침에 빠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것도 다시 무기 상태다. 이렇게 없을 무자에다가 몸기자, 자기기자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상태에 한 절반 이상은 빠진다는 거죠. 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은 혼침의 상태, 집중이 하다 보면 혼침의 상태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혼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일례로 지하철에서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합니다. 몰입을 합니다. 그 내용에, 거기에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려야 될 역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집중이지만 혼침의 상태다, 무기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계란을 삶고자 했는데 모르고 다른 물건을 집어넣는다, 아니면 자기 손을 집어넣었다든가, 그래서 화상을 입은 그런 정도로 몰입을 한 상태, 이것이 바로 혼침이나 무기 상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진단 장비가 하나 발달을 해서 이러한 집중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적으로 몰입을 한 거냐, 아니면 깨어있는 집중이냐, 아니면 그 혼침에 빠진 집중이냐,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뇌파가 다릅니다. 그런 상태. 그 다음 반대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 상태가 있으나 잡념이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 표정, 내지는 여기가 무슨 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만 방해가 되지 않고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이런 상태가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잡념이 있겠죠. 이렇게 포착이 되니까 이렇게 몰입하는 것보단 덜 들어가지만 깨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집중을 국선도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이 중재자 역할이 의법이란 얘기죠. 의심, 마치 수사관이 범인을 색출하듯이 이렇게 노려보고 자세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상태, 그것을 의의 역할이다. 즉 염이 많아도 안 될 것이요, 관이 많아도 안 될 것이요, 이걸 중재하는, 이것이 국선도 안에 그대로 무르녹아 있다는 거죠. 국선도 단전 행공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하고 우리의 삶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7살, 14살까지는 생명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뛰어도 지치지를 않죠. 또 피로 회복도 빠르고.
이것을 이제 기적으로 경락학적으로 얘기하면 기경팔맥이 다 열려서 선천지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4살이 되기 시작하면 14살부터는 사춘기 내지는 여자는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선천지기를 쓰는 기경팔맥이 막히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표현들도 하죠. 그러면 이 감성이, 즉 하단전, 14살 이하까지는 하단전의 기운을 원초적인 기운을 많이 썼다면 14살부터는 이 가슴의 기운, 중단전의 정서적인 기운을 많이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2, 7, 14, 14에서 또 7 하면 한 22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단전을 쓰기 많이 발달을 한다 그러죠. 두뇌의 활동을. 그래서 그 학교 중에, 대안학교 중에 발돌프라고 하는, 발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어떤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의 이론에 의하면 14살까지는 그냥 뛰어놀고 14살부터는 정서적인 어떤 공부, 미술, 음악, 뭐 여러 가지 그런 공부하고 20살 이후, 19살 이후부터는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학과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선도와 좀 유사하다. 우리 또 국선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어떤 발전 단계와도 비슷하다 하고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하단전이 발달하는 그러한 걸로 봤을 때 10대 때는 먹는 거만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대에는 어떤 거 정서적인 거, 이성에 끌리겠죠. 그 다음에 30, 40대에는 어떤 권력, 명예 또는 지식, 어떤 이런 쪽으로 끌리고, 그래서 재색 명리라고 하죠. 이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리듬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 1차, 2차, 3차 이렇게 리듬으로 나눠져 있듯이 각 경락으로도 1차, 2차, 3차 깊이로 들어가 있는 기가 흐르는 줄기로도 나눠진다고 그 체계가 되어 있고, 이런 체계대로 국선도 단전 행공이 중기, 근본, 온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횡격막, 골반막, 생식기막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래서 단전 행공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 흐름, 즉 그 어렸을 때 생명력 하단전의 위치, 그 다음에 그 감성적인 중단전의 위치, 어떤 관념적인 상단전의 위치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차례대로 발달을 하고, 또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기도 이렇게 깊이 흐르는 깊이가 차이가 나고, 또 그것을 재생명리로서 쓰여지는 그런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이 행공도 단계별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의식과 감정 또는 응어리를 자극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작업이다. 그것을 풀어내는데 그냥 표면 의식에서 여기에 염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풀어줘라 해서 풀겠다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에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운동에서, 그러나 이 수련으로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또는 단순히 나팔을 부는 복식호흡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식이 돼 있다면 단순하게 나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아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련, 단전호 국선도 단전 행공 필요 없어, 이런 말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의에 해당하는 것은 중기단법에 해당이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마치 수사관과 같이 의심을 통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즉 통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원방각에 하면 각에 해당이 되는 사각형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균형을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 이 연법은 조절을 한다는 거죠. 즉 음양의 조절, 오장육부의 조절, 기 조절, 또는 각 경락의 상대적인 허실의 조절, 이런 것을 통해서 원하는 방법을,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그 통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듯이 조절을 통해서 조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거응권에 해당하는, 즉 하늘에 천지에는 오온육기가 있듯이 우리의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천지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 더 있다. 그것이 정기신이다 해서 정기신을 통일해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거응권단법의 기를 돌리는 소주천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내작용과 복내작용을 일치시키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과 이상을 하나로 이루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루면 비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어졌으면, 음양이 통일이 되어졌으면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워진 단계에서 관내, 이거는 원기. 우리 도인도성에서 보면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적 입장에서, 즉 우주라고 하면은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생명력이 지금 명문 단전으로 해서 심포와 삼초로 3초로는 기관 운전이고 심포로는 고장방지인데, 이러한 것들로 해서 오장육부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져 있는,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주에서 온다. 자율적이다. 그냥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관의 영역이다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의 무의식으로부터. 무의식은 전체 우주로부터 우리의 의식이 전개가 돼서 표면의식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고, 잠재의식은 여기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원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분별 조절 통제를 통해서 무분별 조절 통제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분리가 되어지는 거야.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뭘 어떻게 조절하고 뭘 하냐? 그 성격, 각자 타고난 어떤 성향이 있겠죠. 성격이 있고 각자 다르죠. 물론 이제 기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거는 이 성격 유형으로 인정을 심리학에서는 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기질에 있어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마치 자신의 체격처럼 선천적인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그런 차이를 결함과 고통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타인과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차이를. 두 번째로 한번 각자에게 맞는 인정을 해줘라 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의 차이를 결함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것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다른 것으로 보려는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각자. 이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알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아는, 너 자신을 알아, 나를 알라. 결국은 나로 들어오거든요. 인정하라. 차이를 있는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관념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왜곡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아야 되고 남을 알아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관념의법을 통해서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뇌파, 뇌활동의 변화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맑은 물을 하나 떠놓고 보자는 얘기, 아니 탁한 물을 떠놓고 한번 보자는 얘기죠. 탁한 물의 경지가 외부 의식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가만히 있으면 점차적으로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뜨겠지요. 분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운동과 수련의 다른 점이 이러한 조용히 시간이 가면서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맑은 것이 뜯으면 분리가 되어지는데 뭐가 분리가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냐. 주체와 객체. 지켜보는 주체가 있고 보여지는 객체가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객체는 이 수준입니다. 우리의 육군, 육경, 육식의 18개라 그랬죠. 이런 18개를 색수상행식을 전개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나 전개를 시키면 이 현실 세계, 자각이 없는 현실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조용히 뇌파를 내리고, 뇌파를 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숨을 고르고, 그럼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 안 되죠. 또 혼침 상태에 빠지고 집중을 통해서 지나친 집중으로, 그러기에 깨어있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그 행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 행공은 그 깨어있는 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만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각 1차, 2차, 3차 그 경락이 있듯이 우리의 그 체계가 1차적인 저항, 2차적인 저항, 3차적인 저항으로 그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른다는 경락을 자극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오장육부에 응어리진 것들 또는 어떤 감정 또는 그 관념을 이렇게 백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몸놀림이라는 얘기죠. 내가 입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다국선도 단전 행공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몸 운동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1차적인 저항의 횡격막, 2차적인 저항의 골반막, 3차적인 저항의 생식기막, 이것이 중기, 근건, 온기에 딱딱 경락과 몸놀림과 어떤 감정과 의식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여기에 쌓여 있는 우리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여기에 쌓여 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의 연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응어리들을 잠복된 응어리들을 백지 상태로 다 비운다면 텅 비겠죠. 그걸 무아의 경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봤을 때 관이다. 관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데 즉 관을 하는데 분별, 조절, 통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우선한다. 무분별, 무조절, 무통제를 우선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니까. 왜? 실체가 없는 거니까요. 원래 우리 존재 모든 의식이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라고.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여기에서 불교의 사성제라고 합니다만 조금 고집, 멸, 그 다음에 이 도의 세계가 도입니다. 고집, 멸도. 이 고집, 멸, 이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를 이 세계가 자기, 자아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관을 한다 했을 때는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질 세계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있으나 시간과 거리, 공간이 있으나 이 세계, 심내부식, 잠재의식, 이 세계에는 시간과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오감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죠. 즉 색수상행식이 의식의 전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의 전개가 안 되면 잡념이 없어지면 분별이 없어지고 분별이 없어지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 어떤 평화로운 상태, 원래 존재 그 자체로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곡선도 단전 행곡을 한다. 단순히 어떤 혈액순환, 몸놀림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즉 외향적으로 흐르던 것이 내향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쉽게 부분, 조그맣게 보던, 부분적으로 보던 그런 시각에서 직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고적으로, 어떤 계산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감정, 정서적, 감성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리, 원칙, 사고적으로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도, 감성도 생각해서 저 사람의 어떤 마음 상하는 것까지 헤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글러 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인식하는 정도로 바뀐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보면 외향, 이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의 이 왼쪽 부분은 관의 영역이고, 념의 영역이고, 관념 의했을 때 념의 표면의식의 영역이고, 이 영역은 잠재의식, 념법의 관법의 영역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나이 50을 먹으면 대부분 다 느낍니다. 운칠기삼 이렇게 느낍니다. 운이 7이고 자기의 노력, 기 이것은 3이다. 이렇게들 다 느낍니다. 이 염은 이 왼쪽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향, 감각, 사고, 판단. 그 다음에 우는 여기 오른쪽 부분. 내향, 직관, 감정, 인식. 이거는 잠재의식 부분. 내부, 심내부의식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또 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직관, 자기 모든 이 의식을 죽이면 직관이 뜹니다. 내부의식에서 나오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치라고도 하고 직관이라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혜로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관념, 의법을 활용해서 또 우리의 국손도 독특한 체계의 몸놀림을 통해서 바라보고 실체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실체가 없으니 없어지고 그러면 비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곡선도 단전 행공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것의 어떤 확실한 어떤 증빙 자료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걸로서는 중기, 건고, 원기, 물론 중기를 함으로써 12경락이 다 활성화됩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좁게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서 놀부의 성격, 흥부의 성격, 경락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개미와 배짱이 전부 다 상대적이죠. 놀부, 흥부, 개미, 배짱이 또 이 부분은 뚱뚱한 기운, 이 부분은 홀쭉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잉돼 에너지가 과하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에너지가 과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서로 이쪽을 뚱뚱한 사람은 이쪽을 보여주고 또 홀쭉한 사람은 이쪽을 보여주고 또 놀부는 흥부로 가서 균형을 맞추고 배짱이는 개미로 가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락 체계를 활용해서 심지어 현대의학에서 약이 없다는 통증만 개선시키는 3차 신경통, 또 이 아토피, 또 이 비장종대, 또 대장 궤양 이런 것들 아주 불면증 바로바로 효과를 미치거든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러한 경락 체계로 행공이 몸놀림이 구성이 돼 있고 이러한 몸놀림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관념까지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고 기를 조절하고 마음을 통일시켜서 허망한 것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손도 단전 행공이 우리의 삶과 똑같다. 왜? 여기에는 우리의 이 존재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에 관계된 10대 때에 활용되어지는 기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가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성적 예술적 열정이 흐르는 20대, 30대에 흐르는 기운. 그 다음에 여기는 원기 그룹이지만은 이거는 30대 지식, 명예, 권력력에 해당하는 먹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생각나는 음심이고 음심을 통해서 다 즐기며 예를 들어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명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철학적으로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에로스적인 사랑, 그다음에 필리아적인 사랑, 그다음에 아가페적인 사랑. 여기에서 만족이 안 되면 일로 가고 여기서 만족이 안 되면 일로 가고 또 여기서 치유를 받아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서로 상관관계,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인 어떤 그러한 관계. 그래서 우리의 국손도는 삶이다. 삶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공부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동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보여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즉 6장 6부에 하나씩 배당된 기가 흐르는데 이 기는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다. 우리의 의식과 감정은 어디에 쌓이느냐? 즉 우리의 그 잠재의식의 어떤 그 영역인데 그 기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국손도의 독특한 체계로서 세 가지 체계로서 하는데 거기에는 몸놀림이 중기, 건곤, 원기 여기에서 또 횡격막, 골반막, 생식기막 이런 식으로 다 종합을 해서 여기에 인맥과 동맥, 음과 양을 하나로 태극이 되어지면 하나 통합해서 이 태극에서는 우리의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의식,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보신다면 여기에서 무의식 이 수준이고 여기가 기의 수준이고 이게 그 정의 수준이다. 지금 중기, 건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역에서 기를 운행하고 기를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련이 필요한 것이지 곡선도 단전행공 운동만으로 단순한 복식호흡만으로 단전호흡만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명상법에서는 많이 활용합니다만은 이 관념의법을 하나로 총칭해서 부른다면 관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너 관심 있어 없어? 이런 얘기도 같습니다만은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대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 이것은 자연 치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 자연 치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왜? 보고 있으면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동일시망상 즉 모든 잡념과 번뇌 여러 가지 모든 갈등에서 분리가 되니까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나 자연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로서는 지평등관 극락불계다. 땅과 같은 평등한 주시는 관심은 관은 너 관이 뭐야? 이렇게 볼 때 금강불계 가장 없어지지 않는 불계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생활 수행으로 이것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이것은 관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행하는 국선과 단정 행공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미안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왜 인정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아까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얘기 있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어디 색다른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산에 한밤중에 위험한 산에 가더라도 왜? 그 공간에도 기운이 있다는 거죠. 신이 있고. 그래서 먼저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를 지낸다, 뭐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